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Preparation of Urodynamic Study라는 주제로 인하대병원 실무자 박상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박상수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2011년부터 인하대병원 요역동학검사에서 담당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하대병원에서 요역동학 실무를 맡고 있는 박상수 간호사입니다. 앞서 이양환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저는 이제 프리퍼레이션 실무자로서 UDS 검사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유로다닉 스터디는 어떤 그 블레더와 유레스러의 어떤 피지올로직과 패톨로직 펑션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이 정적인 검사가 아니라 동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희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의 그 컴포넌트를 보면 저희가 먼저 유로플로메트리와 이제 PVR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 필링 시스토메트리 그리고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와 EMG, 유레스, UPP를 하고 이제 비디오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는 보통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자분의 증상이나 또 검사자에 따라서 이 검사 순서는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UDS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UDS는 그 시스토메트리아 같은 그 침습적인 검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이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동의서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디스컴포트나 페인, 블리딩, 그리고 인펙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영상 검사에 대한 영상 설명 자료라든지 아무튼 충분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 환경을 검사자나 낯선 검사 환경에서 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침습적인 과정에 수많은 이제 카테터와 이런 시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균적인 술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가 다 그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의 그 히스토리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침습적인 조치가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안티바이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디오 UDS 같은 경우가 더 그렇지만 이제 그 아티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렉툼을 관장을 통해서 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UDS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자를 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납가운이나 그런 보호 장구가 잘 작동하는지도 역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 화면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검사하기 앞서서 받는 동의서인데요. 한 2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나 검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자 동의서로 변경이 됐긴 했지만 양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역동학 검사실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검사 그 장소를 세팅할 때 이제 커튼 배치나 또 환자분의 동선을 많이 고려를 하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문 이쪽이 출입문이고 여기도 출입문인데 검사 도중에 이제 다른 검사자들이나 동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올 때도 혹시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튼 배치나 어떤 폴딩 도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라일 그 테크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블래더 내에 들어가는 카테터를 위해서는 이제 그 무균 존을 운영하고 있고 렉탈 쪽에 들어가는 카테터를 위해서는 클린 존을 운영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오스들을 이제 소변과 같은 오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오스 처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실을 같이 검사실 내에 배치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환자분이 혼자 오시는 경우보다는 보호자랑 함께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디오 요 역도 검사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 말고도 그 보호자분이 어떤 대기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의 의사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UD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확한 이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인데요. UDS에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압력 부분에서는 P 베지칼과 그다음 P 어브더널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계산값에서 P 디트로저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압력의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전체적인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UFR을 통해서 플로우 레이트라든지 이제 블레드 볼륨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유린 플로우메트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서 이 결과값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칼리브레이션이고요. 이 장비의 칼리브레이션은 저희가 특히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거를 비교값으로 전기적인 신호 변환을 비교값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거나 장비 세팅이 바뀌게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보정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압력값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비교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보정을 통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ICS에서도 저희가 표준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비의 칼리브레이션과 함께 저희가 매 검사 시마다 시행해야 하는 게 바로 트랜듀서 설치한 후에 제로잉입니다. 이 제로잉은 이 압력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동일하게 스탠다이제이션에 맞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타 검사 환자 간 그리고 타 병원 간의 검사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잉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레퍼런스 하이트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심플스 퓨비스의 상현 어퍼 엣지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 제로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니셜 레스팅 프레셔는 환자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제로잉의 이제 모습입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 검사를 할 때 트랜듀서를 이제 3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3웨이를 통해 가지고 컨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통해서 제로잉도 하고 플러싱도 하고 그다음에 에어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매 검사 시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플러싱 라인은 이 벌티컬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에어가 잘 제거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인 에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제로잉을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쪽 대기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코크를 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쪽 시리를 통해서 여기를 막고 이 대기압과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통해서 제로잉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환자와 제로잉이 이제 확실히 된 후에 환자에게 연결을 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환자에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로잉을 한 후에는 커핑 라이브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함께 보면서 동시에 커핑을 통해서 이 밸런싱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DS 검사 시의 모든 압력 측정 값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밸런싱을 잘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도중에 아티팩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밸런싱이 맞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카테터의 위치가 디스로케 되거나 뭐 꺾이거나 이런 것들이 또 에어가 차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플러싱과 아니면 위치 재조정을 통해서 고정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세팅을 하는 모습이고 이건 과거에 사용하던 이제 카테터 모습이고 그때는 이제 시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플러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프레셔백과 함께 라인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은 저희가 뒤에도 나오지만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트렌드 두서 라인을 하기 전에 이제 플로어 메터드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유로플로 메트리에 정해진 양을 이제 플러싱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양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제로잉 후에 이제 칼리브레이션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기준점에 맞게 세팅을 하고 그 자를 통해서 이 카테터의 위치를 변경했을 때 실제로 그 위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희가 UDS와 함께 비디오 UDS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비디오 UDS의 이런 일반적인 C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동 패드 그리고 기타 장비도 항상 같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혹 다른 모든 검사 준비는 다 됐는데 C암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패드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가 지연되거나 검사 도중에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의 준비는 모든 단계별로 차근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디오 역동화 검사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저장을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검사 장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PC를 통해서 이 검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모든 트렌드수의 제로잉과 그다음에 밸런싱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서 실제로 검사를 이제 시행하려고 이제 펌프를 작동시키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램핑했던 이 필링 펌프에 이 클램핑을 풀지 않아서 그런 종종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장비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저희는 이제 요즘에
그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컨타나 이런 것들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회용 시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에킨먼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카테터가 저희 베지칼 카테터와 인트라 베지칼 카테터와 이제 렉탈 카테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현재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같이 또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로우디스 라인과 그다음에 이 플러싱 라인 등은 현재 보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두서 역시도 보험이 되지 않아서 감염을 위해 일회용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점차 보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에퀴먼트를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인트라베시컬 카테터는 보통 2루멘 혹은 3루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2루멘을 사용하면 그 인퓨전 라인과 그다음에 압력 측정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도 2루멘을 쓰고 있지만 이제 과거에 사용하는 3루멘에는 유레스를 압력을 측정하는 부분도 따로 있을 뿐더러 이제 라디오 마커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검사 도중이나 검사 후에 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게 생산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탈 발론 카테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렉탈 발론 카테터가 예전에 지금도 소아의 경우에는 이 발론 카테터를 쓰고 있긴 한데요. 스몰 플루이드 볼륨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피칼 블로키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렉탐의 그 렉탈 컨트랙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ANS 상방에 10cm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유레스랄 베지컬 카테터가 빠져나와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까 이혜원 선생님께서도 고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에이누스 카테터, 렉탈 카테터 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G입니다. EMG는 저희가 DSD 진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EMG를 잘 부착하고 그다음에 잘 실제로 모니터링하면서 검사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위치는 이쪽 3시와 9시 그리고 이쪽 사이 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EMG를 하다 보면 저희가 환자분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착하는 게 떨어지면서 이게 제대로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G 역시도 수시로 이제 저는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이제 새롭게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야 합니다. EMG에는 이제 리유저블 EMG도 있지만 현재는 디스포저블 EMG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EMG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로잉과 그다음에 밸런싱, 그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다 완성을 했는데도 그 검사하는 도중에 이제 수많은 알티팩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알티팩트들의 가장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카테터의 이제 디스로케이션인데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에 피베지칼 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보통 꺾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조정하게 되고요. 너무 낮을 때는 역시도 이제 뭐가 리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에어가 찼을 때 그리고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저희가 플러싱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보면서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업도멘도 너무 높거나 그다음에 너무 낮을 때가 있는데요. 너무 높을 때도 이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좀 그 카테터의 포지션을 위치를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꺾여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혹시 너무 낮을 때는 또 새는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니셜 디트로저 값이 너무 높게 나온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정말 제로잉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커핑과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반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디오 UDS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충전 물질로 노멀 셀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비디오 UDS를 위해서는 그 노멀 셀라인에 이제 컨트라스트 미디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울트라 미스트, 이프로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노멀 셀라인과 이프로마이드 섞어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끈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DS를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특히 비디오 UDS를 할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이 분명 환자분들이 어떤 그 재현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잘 세팅을 해도 저희가 목표하는 그 플로 매터에 정확하게 소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리크가 되거나 아니면 더 튀기거나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히스토리나 현재 이제 배뇨 상태를 참고해서 그런 게 좀 그 예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주변에 조금 더 밑에 뭐 깔개를 더 깐다거나 그런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링 플루이드의 온도입니다. 이제 이상적으로는 체온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는 룸 템퍼레처를 이용하고 있고 너무 낮은 온도를 쓸 경우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링 레이트입니다. 저희가 피지올로지 필링 레이트와 이제 넌 피지올로지 필링 레이트가 앞선 강의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제한된 시간에 검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0 정도를 저희 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에 따라서는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일 경우에는 이제 expected 블레드 볼륨의 이제 10% 분당 10%로 하고 있어서 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과정을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어떤 제로잉, 그다음에 밸런싱, 그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이제 환자분의 어떤 기본 외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좀 더 배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로잉, 밸런싱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뭔가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검사를 잠시 딜레이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분의 협조와 그리고 또 환자분이 어렵다면 이제 보호자분의 도움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가 결정되고 예약을 잡고 이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 저희가 실무자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이제 UDS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처음 이제 휠체어나 아니면 보조기에서 그 UDS 테이블을 옮기는 것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조 요원을 더 지원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테이블을 옮기는 게 힘든다면은 그분들은 스트레처 카트나 배드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무에 계신 걸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였고요. 먼저 강의장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그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럼 네. 예. 제가 또 강의 정말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슬라이드에 나온 그 사진은 인하대병원 네, 맞습니다. 사진 굉장히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 보여서 부러운 면이 있고요. 아까 강의 중에 하신 말씀 중에 보호자의 역할
네. 그러니까 검사 시간이 긴 그 중에 보호자의 역할을 잠깐 언급하시고 넘어가셨는데 네. 어떻게 보호자의 역할을 두고 계신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칼리브레이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저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 한 달에 한 번 칼리브레이션을 하면 오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교정을 얼마만큼을 하는 정도인지 한 달에 한 번이면 적당한지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보호자분의 역할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이 도와줬을 때 더 많은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어떻게 이동했을 때 가장 환자분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또 환자분이 이제 심정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할 경우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단 배뇨 상태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분들이 이 귀가 잘 안 들릴 경우에 물론 저희는 아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그 저희 이제 여성 그 실무자분과 제가 이제 한 팀이 돼서 남녀가 한 팀이 돼서 저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잘 맞춰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호자분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는, 예를 들면 사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평소에 쓰시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소변이 마렵다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불편한 건지 저희가 들을 때는 아닌 것 긴가민가 할 때 보호자는 이거는 명확하게 소변이 마렵다. 아니면 이거는 명확하게 뭐가 불편하다. 그런 것들을 보호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죄송 두 번째 네, 질문. 칼리브레이션. 네, 칼리브레이션.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넥삼 프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이제 장비는 좀 노후된 장비여가지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할 때 뭐 약간의 오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있는 넥삼 프로는 그렇게 크게 오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오토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또 있어서 필링 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칼리브레이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또 안 하면 또 이것도 낯설고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또 낯설고 하기 어렵게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험에서 나온 그 바이브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나온 저도 세 번째 질문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제 남성 실무자로서 저희 지금 병원에도 원래 그 실무자가 여성이었다가 이제 남성으로 잠깐 바뀌었는데 또 남자가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단독 그 네. 외부와 차단된 방에서 맞습니다. 여성 환자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자가 그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점, 또 프로텍션이 안 되는 점, 네, 그런 걸 호소하시던데 지금 남성 실무자로서 그런 경험을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 양성이 한 팀이 됐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어떤 저희가 메인으로 실무를 맡게 되면서 가급적 이제 여성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이 이제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를 하고, 이제 남성인 제가 이제 그 외에 뭐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작업들을 하고요. 또 반대로 남성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남성인 제가 이제 그런 인베이시브 프로시저와 환자인 그 접촉하는 그 프로시저를 하고, 이제 그 여성 검사자분께서 기타 이제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디오 UD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 영상 그 녹화, 그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성 실무자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임상에 있어서 사실 비뇨기과는 모든 과정이 다 정말 프라이빗한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부끄러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으로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이런 거에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검사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 기간에 따라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가급적 이렇게 양성이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험도 좋은 걸 구비해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부럽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비디오 UDS를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삼성서울병원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퀄리티 높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 UDS보다 비디오 UDS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비디오 UDS가 좀 힘들어서 결과물이 더 잘 안 나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건 이제 실무자가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걸 텐데요. 특히 좀 제일 어려운 건 그 시암을 넣은 상태에서 보이딩을 트라이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비디오 UDS를 사실 저희 인하대병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 과장님께서 시행을 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드디어 그 오래된 곳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한 곳은 이미 배치 단계부터 환자의 프라이빗한 동선과 저희 검사자들의 동선까지도 다 고려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서 오수 처리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세팅하면서 바로 옆 화장실도 있어서 아까 저희 그 검사하셨던 경우에 왜 저희가 검사 과정에서 유로플로메트리를 또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이 검사자들 있는 곳에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저희는 그 화장실에 똑같이 그 유로플로메트를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커튼을 또 별도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확실히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소변을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고려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암이다 보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게 소변 보이딩 과정 페이지에서 이 보이딩하는 과정을 명확히 그 화면으로 놨을 때 더 진단에 정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잡는 과정이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 이제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향을 어떻게 조작했을 때 가장 좋은 그 각도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딩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특히 이 시암에도 이 아까 그 끈적끈적한 컨트라스트 미디어에 있는 플루이드가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비 이제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비닐로 커버링을 하거나 그리고 이 검사가 끝나면 이제 뒤처리가 사실 저희는 한 충분히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환자들 검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또 동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동의서를 받는 병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UDS를 동의서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코멘트해 주실 교수님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동의서 받는 거, 네, 정홍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정지은 선생님의 그 얘기에 앞서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UDS를 시행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동의서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 검사에 대한 동의서가 저 수련 받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스킵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비디오 UDS의 컨트라스트 사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전 병원이 안 받고 있더라도 안 받고 있는 병원도 전 병원이 동의서를 받아야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비디오 같은 경우 UDS는 사용하는 컨트라스트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질문이 네, 가천대 길병원 강세현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를 공유합니다. 장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들어간 수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도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은 펌프가 마모되어 수액이 들어가는 양의 차이가 있다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펌프 마모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넥산 프로 최근 장비였는데 이제 꾸준히 이제 칼리브레이션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들리던 소음이 들리면서 이 펌프가 펌프 온을 하면 갑자기 레스팅 프레셔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펌프를 또
멈추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게 반복돼서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처음에 펌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카테터의 문제인지,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감수하고 많은 필링 튜브를 교체해보고 했는데도 이게 여러 환자에 따라서도 계속 반복되는 걸 보아서 결국에 이제 업체에 수리 의뢰를 했고 영광팀에서 결국엔 펌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일단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후에도 칼리브레이션 하고 다시 그 카테터 위치 재조정하고 했을 때 유독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쓰고 있는 MMS 카테터가 이제 이탈리아 제품이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였는지 그 생산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일정 그 기간에 생산할 카테터가 불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블루넷 카테터인데 그 안에 보면 이중 도관이어가지고 그게 균일하지 않으면 거기 때문에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전량 교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이나 제로잉, 밸런싱을 해봤는데도 이게 카테터를 교체했는데도 반복된다면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카테터 불량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삽입하기 전에 다 걸러서 검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환자분 몸에 넣고서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하시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일정 그거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했는데도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이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이게 또 환자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로잉하고 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이제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아놨다가 교환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챔버가 있는 이제 그러니까 플러싱 라인에도 좀 불량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모아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